회사를 다니는 3년의 기간 동안 5번의 부서 이동과 8번의 업무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하나의 나사 못이에요. 잠깐 삐걱거릴 뿐이지 결국 다른 나사가 와서 그 자리를 채우게 될 거예요. 회사에서는 하나의 부품일 수밖에 없구나. 안녕하세요, 백정TV의 정백입니다. 프롤로그 영상에 이어서 본격적으로 찍는 첫 번째 영상인데요. 어떤 이야기로 백정TV를 시작할까 많은 고민을 하다가 21세기 백정이 되기로 결심한 몇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그 첫 번째로는 제가 다니던 첫 회사에서 그만두게 된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퇴사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많은 유튜버분들이 있으신데요. 하지만 저의 경우는 다른 직장인 분들과는 조금 다른 경험을 많이 했어서 21세기 백정으로서 회사 생활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담아볼까 합니다. 저는 회사 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비교적 친구들이나 다른 회사원분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즐겁게 회사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진 것에 비해서 너무도 과분한 회사를 들어가게 되었고, 한때는 서울 높은 빌딩에 제 이름의 명패가 박힌 책상도 있었고요.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나서 아직까지도 연락을 하고 지내고 종종 만나는 회사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이다 보니까 사내 복지가 정말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사를 결심했던, 퇴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저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왜 제가 퇴사를 할 수밖에 없었고 왜 21세기 백정으로 살려고 하는지를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제가 다녔던 회사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자면 또 하나의 가족이라고 불리는 삼성입니다. 삼성은 전자, 물산, 화재, 생명, 디스플레이, 중공업뿐만 아니라 기획, 호텔, 경비보안 등 다양한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포털 사이트에 검색해보면 계열사가 59개로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사람들은 삼성하면 보통 반도체와 스마트폰으로 유명한 삼성전자를 먼저 떠올리시는데요. 그렇다 보니 실제로 직원들 사이에서는 우스갯소리로 삼성에는 전자와 후자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곤 했었습니다. 저는 속칭 삼성 후자로 불리우는 회사에 다니긴 했었는데요. 그래도 관련 분야에서는 상위권 회사였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했고 또 큰 기대로 입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지만 공채를 준비하면서 서류, 사트, 면접, 신체 검사의 과정을 거쳐서 입사를 하게 됐었고요. 다시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 과정들을 다 통과했을까? 스스로 좀 대견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겪고 또 나름대로 즐겁게 다닌 회사에서 퇴사를 해야겠다라고 결심한 이유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잦은 부서 이동과 업무 변경이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의 경우는 모든 직장인들에게 해당하는 경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유독 제가 운이 없는 케이스이기도 했는데요. 지금도 회사분들을 만나면 정말 비운의 캐릭터였다라는 말씀을 하곤 하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는 회사를 다니는 3년의 기간 동안 연수를 받고 첫 부서 배치를 받은 이후로 5번의 부서 이동과 8번의 업무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에이, 회사를 다니면 그 정도쯤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동기들과 비교했을 때 3년 동안 한 번도 부서가 변경되지 않은 동기들도 많이 있었고, 심지어는 업무조차 한 번도 바뀌지 않고 3년 동안 일을 해서 매너리즘에 빠져서 고민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각자의 고충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안정주의를 추구하기 때문에 저에게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간들이었습니다. 3년의 시간이 30년 같았다고나 얘기할까요? 근데 이게 티가 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가끔 고등학교 친구나 대학교 친구들 만나면 이렇게 많이 같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업무 변경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다면 많이 공감을 하실 텐데, 이게 단순히 업무가 바뀌고 변경되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하던 업무를 후임자에게 넘겨줘야 하고요. 또 새로 배운 업무를 제가 받아야 하는 인수인계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짬이 안 되는 저에게는 인수인계를 받는 것조차 쉽지 않은 과정이었는데요. 이게 단순히 선배들이 친절하게 알려주지 않아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아예 회사의 업무나 시스템 사용 자체도 익숙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꾸 업무가 바뀌다 보면 스스로 혼란도 많이 겪고, 업무가 바뀔 때마다 야근을 또 달고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은 8호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8시에 출근을 해서 5시에 퇴근을 하는데 거의 1년 동안은 8시에 출근해서 11시에 퇴근을 했었습니다. 업무 시간에는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수인계는 이렇게 야근을 하거나 주말 출근을 통해서 받아야 했었습니다. 근데 이 야근이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8호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5시면 퇴근을 해야 되는데 5시가 넘게 일을 하다 보면 6시쯤 저녁을 먹으러 가게 되고, 다시 7시쯤부터 일을 하다 보면 훌쩍 10시가 돼요. 근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11시 반이 넘으면 택시비가 지원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선배들이 그냥 조금만 더 일하고 편하게 택시 타고 집에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저도 어차피 해야 할 일이 많다 보니까 그럼 좀 더 일만 하고 갈게요 라고 하게 되고 8시에 출근해서 11시 반까지 일하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월화수목을 계속 반복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업무 변경이 8번이나 이루어졌었고, 심지어는 부서 내 업무 변경뿐만 아니라 아예 부서를 이동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부서장님의 스타일과 부서의 방향을 파악하는 부서 적응에도 꽤나 시간이 필요했었습니다. 정기 인사가 보통 6개월에 한 번씩 난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거의 입사하고 퇴사할 때까지 매번 인사철마다 공지사항에 이름이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기들 사이에서는 숨은 정백찾기라는 놀림을 받기도 했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회사에서 내가 그만두기를 바라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었었는데요.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정리를 하다 보니까 업무에 따라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맞기는 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참 운이 없었다라고 밖에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변동한 이력을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처음에 제가 입사를 준비할 때 교육 관련 전공생이라 비경영 계열이기 때문에 인문계열 쪽에서는 쓸 수 있는 직군이 영업 직군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업 직군으로 입사를 해서 연수를 받고 동기들과 함께 영업 부서로 배치를 받았습니다. 이게 저의 첫 번째인 영업 부서였습니다. 그러다가 영업 지원 부서에 TO가 나면서 신입사원 중에 지원 부서 인력으로 착출이 되는 과정이 생겼습니다. 같이 영업 직군으로 들어온 동기들에 비해서 저는 성격이 조금 온순하다라는 이유로 영업 부서에서 영업 지원 부서로 옮기게 됐었습니다. 여기서부터 두 번째 부서인 영업 지원 부서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영업 지원 부서에서는 제가 영업 매출을 관리하고 영업 활동을 지원하는 업무를 맡았었습니다. 비경영 전공자이다 보니까 경영적 지식도 없고 심지어 컴퓨터 활용도 부족한 상태였지만,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급하게 업무를 받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더 많이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점차 사업이 확장되면서 이 전국 단위에 있는 영업 지원 부서가 새로 전략 기획 부서를 만들어지게 되고, 저 또한 자연스럽게 이 신생 부서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 번째 기획 부서로 옮기게 됩니다. 전국에 있는 지원 인력들이 다 모이다 보니까 이 각자 매출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업무를 한 사람이 몰아서 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새로운 업무를 받게 되겠죠. 그러면 저는 또 자연스럽게 신규 사업장 발굴이라는 업무를 맡게 됩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참 헛웃음이 나는데, 지옥에서 온 청순 래퍼 같은 느낌이랄까? 램버. 이 매니지먼트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상태이다 보니까 일을 하면서 남들보다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됐고, 그만큼 더 많은 야근을 할 수밖에 없었고 주말 출근도 강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략 기획의 업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업무가 마무리되면서 다시 새로운 업무를 받게 됐었고, 고객 수요를 파악하는 수요 개최 업무로 다시 바뀌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부서의 선배가 출산, 육아휴직을 가시게 되면서 본의 아니게 또 업무가 바뀌게 됐었습니다. 선배가 하시던 업무가 고객 불만을 처리하는 CS 업무였는데요. 앞서 영업을 하지 못했던 이유와 마찬가지로 제가 그 부서원들 중에서 성격이 가장 이렇게 유들유들하다라는 이유로 고객 응대를 잘 할 것 같다고 하셔서 이 고객 업무를 제가 받게 됐었습니다. 그때가 막 2년차 됐을 때였는데요. 여기까지만 해도 벌써 3번의 부서 이동과 5번의 업무 변경이 이루어지게 됐었습니다. 회사 상황에 의해서 생겨난 일들이 참 많았는데요. 입사를 한 지 얼마 안 돼서 더 잘해보려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그 매 순간순간 스스로에게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줬던 것 같습니다. 이때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통근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거리였기 때문에 회사 근처에 고시텔에서 살고 있었는데, 창문이 없는 고시텔이었어요. 하루는 그날도 11시 반까지 야근을 하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거의 씻지도 못하고 쓰러져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누가 막 이렇게 막 방문을 두드리더라고요. 이게 고시텔이고 누가 날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문을 열었더니 고시텔 총무님께서 회사에서 전화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핸드폰을 보니까 벌써 오전 10시고 부재중 전화가 한 50통이 와 있었나? 회사에서도 아무래도 계속 연락이 닿지 않으니까 제가 진짜 쓰러진 줄 알고 회사 근처에 있는 고시텔에 다 전화를 해봤다고 하시더라고요. 선배들이 제가 매일매일 야근했던 것도 알고 계셨고 진짜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것도 알아주셨기 때문에 아마 그때부터 선배들이 좀 신경을 많이 써주려고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저는 스스로 진짜 퇴사를 고민해봐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선배들이 딱 3년만 버텨보라고 조언을 많이 해주셨었어요. 3년 정도 경험을 해봐야 이 회사를 진짜 알 수 있고 회사원으로서의 역량을 갖출 수 있다. 그때 가서도 지금 마음과 같다면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봐도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혹여 경력직으로 회사를 옮기게 된다고 하더라도 3년의 경력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선 3년은 버텨보자 라는 마음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때 진짜 소름 끼치게 회사 전체적으로 아주 큰 사건이 터집니다. 이때 불산 누출 사고인데요. 그 때문에 삼성전사적으로 고객 서비스 업무에 지대한 관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뜻하지 않게 뒤늦게 이제 맡은 업무였지만 제가 고객 업무 담당자였기 때문에 본사의 품질 관리 부서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때 아닌 서울 본관으로 발령이 나면서 이번에는 아예 사무실도 이동을 하게 됐었죠. 근데 이때 발령을 정말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도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는데 지나가시는 선배님이 이렇게 어깨를 토닥토닥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했었는데 공지사항에 이렇게 이름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다음날 서울에서 새로 갈 부서에 선배님이 이렇게 차를 가지고 오셔서 저희 컴퓨터를 다 실어가지고 이동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네 번째 부서인 품질 부서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안에서도 업무를 조정하면서 업무가 조금씩 바뀌게 되고 점차 고객 서비스 업무가 확대가 되면서 아예 CS팀이 따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퇴사하기 전에 마지막 부서인 5번째 CS 부서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마지막 부서 안에서도 고객 서비스 대응 업무를 하다가 제가 교육 관련 전공이다 보니 이 전공을 살리기 위해서 서비스 교육 업무로 변경을 하게 되고, 그렇게 또 일을 하다가 선배들의 조언처럼 딱 3년이 됐을 때 이제 더 이상 미련 없이 이 회사를 그만둘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서서 퇴사를 결심하게 됐었습니다. 다시 회사 생활을 객관적으로 돌이켜보니까 저의 업무 능력과 실력과는 또 상관이 없이 회사의 성장과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게 된 과정들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은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잘못했다라기보다는 제가 이 회사와 맞지 않았다라는 판단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선배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데요. 정백 씨는 그냥 하나의 나사 못이에요. 정백 씨가 없다고 해도 잠깐 삐걱거릴 뿐이지 결국 다른 나사가 와서 그 자리를 채우게 될 거예요.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회사에서는 하나의 부품일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고요. 이게 아무래도 월급을 받는 회사원의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됐었습니다. 5번의 부서 이동과 8번의 업무 변경. 사람들의 말처럼 정말 운이 없는 회사 생활일 수 있지만 이 또한 저의 운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여기까지가 제가 퇴사하게 된 첫 번째 이유입니다. 다음 편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